6장 서비스 입지. 이번 장에서는 첫 번째 서비스 입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서비스 입지 전략과 계획을 공부하고, 세 번째는 서비스 입지 결정 기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입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비스 입지를 결정한다는 것, 입지 우리가 영어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입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서비스 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장소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기업의 입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입지는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지의 영향력은 첫 번째 수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용을 가급적이면 극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또 수익성의 서비스 품질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정비입니다. 서비스 입지에 따라서 임대료나 유지 관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비입니다. 인건비나 수송비가 서비스 입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비스 수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객 접촉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을 서비스 입지 결정 시 고려해야 됩니다. 서비스 입지 고려 요인입니다. 일반적인 고려 요인입니다. 일반 사업 환경과 관련해서 서비스 입지를 고려할 때는 정부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준조세라든가 지역 경제,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인력이라고 하면 인건비, 고급 인력 풀, 직업윤리, 교육 훈련에 대한 것을 봐야 되고, 경쟁자라고 하면 경쟁자의 수, 경쟁자 세력, 잠재 경쟁자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경제 하부 구조 측면에서 보면 금융, 항만, 항공, 철도, 고속도로, 통신 네트워크가 얼만큼 잘 되어 있는지, 지역 사회라고 하면 생활 수준, 삶의 질, 교육 환경, 문화, 예술 활동 등을 보아야 합니다. 서비스 입지를 고려할 때 특수한 고려 요인도 봐야 됩니다. 접근 용이성입니다. 고속도로 진출로와 출입턱에 편리한 건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특수 고려 요인 중에서 가시성은 도로 옆에 위치해 있는지, 간판 위치나 크기는 어떤지도 봐야 되고, 교통은 교통량이 많은지, 서비스 제공에 방해가 되는 교통 혼잡도는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주차, 요즘에는 주차장의 확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서비스가 잘 되는 경우에 그 조직이 결국은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확장이 가능한지, 부지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되고요. 주변 환경은 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인접 분위기가 있느냐, 식당이 있으면 식당 옆에 커피숍이 있는지 이런 거가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입지 결정입니다. 업종별 결정 요인을 보면 고객이라고 하면 고객의 편리성이 가장 중시되는 소매점은 고객의 편리성이 가장 중시된다는 얘기고요. 또 건강이나 의료 관련 서비스인 경우 극장, 은행 지점, 레스토랑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종별 결정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중시되는 경우는 전문점, 도매상, 사무처리 서비스는 운영비가 가장 중요한 입지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입니다. 경쟁사 근처에 입지하여 자원을 공유하거나 고객을 유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 중고상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 골동품점, 여관, 술집, 다시 말하면 중고차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나
또는 골동품상이나 여관이나 술집은 함께 있어야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고 할까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동품상도 하나만 있는 골동품상은 잘 안 되죠. 여러 골동품이 있었을 때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 지원 시스템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상은 경찰 경비가 있는 곳에 있어야 도움이 될 것이고요. 놀이공원도 교통이 편리하고 전력 공급이 가능한 곳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리적 환경 요인이 중요한 경우는 해양공원, 스키장, 골프장 등은 지리적 환경적 제약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환경은 보험회사, 사설교육기관, 각종 업무시설 등. 통신은 금융서비스는 금융기관 간의 빠른 통신을 중시하고 대형은행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운송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통신 판매나 특송 배달 회사의 경우는 운송 네트워크의 진입이 쉬운 곳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책 같은 경우 인쇄와 관련된 것들을 어느 한 곳에 집단화 시키게 되면 이 운송이 상당히 편리해지는 거죠. 한 차량에 여러 회사의 책을 운송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업종별 입지 사례와 관련해서 편의점에 관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의점의 입지 구비 요건을 보면 입지 요인 중에서 기본 입지 조건과 기타 입지 조건으로 나온다고 하면 점포 면적은 최소한 70평방제곱미터이어야 합니다. 점포 건물은 1층이 좋지 2층 이상이면은 거의 이용하지 않게 되니까 편의점은 반드시 1층에 들어가요. 또 기타 입지 조건 1층이라 하더라도 5계단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경쟁적 위치, 직경 80m 이내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인근 지역의 인구를 보면 직경 1km 이내에 1000세대 이상 정도가 거주가 되어야 편의점 하나가 어느 정도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접 도로 측면을 보면 차도로부터 3m, 보도폭이 3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도로와 과도한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한 겁니다. 교통은 버스 노선 인접도로라든가 버스 정거장이 인접해 있거나 지하철이 인접해 있거나 노면 주차 지역이거나 주차장 인접도로가 있거나 주유소가 인접이 되어 있으면 선호될 수 있습니다. 대로변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이면도로도 분방합니다. 유동인구는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에 유동인구가 다수지역이 많은 경우가 선호가 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은 유흥가에 인접하는 경우도 많고 주택가나 학원가에 인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은 심야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편의점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입지 전략 및 계획입니다. 입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라 하는 것은 변화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경쟁 포지셔닝은 미개발 상권이거나 최선의 입지 선점 시 도움이 됩니다. 수요 관리는 수요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초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와 제조업의 입지 결정 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주로 수익, 프로핏을 초점으로 한다고 하면 제조업은 코스트를 초점으로 합니다. 서비스업은 판매량을 올려서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상권 지역이나 구매력, 경쟁자, 광고, 선전, 가격 경쟁이 중요하고
제조업은 유형적인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재 운송비나 제품 운송비나 에너지 비용, 전력, 용수, 노동력, 원자재, 세금 등이 중요합니다. 서비스는 물리적 서비스 환경과 관련해서 주차나 접근 용이성, 안전, 조명, 외관, 이미지 관련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무형적인 미래 비용과 관련해서 제조업은 노조에 대한 성향이 어떠냐, 이게 노조에 대해서 강성이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활의 질, 교육비, 지역사회 수준 등을 고려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비용 결정 요소가 경영 수완이거나 운영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제조업은 입지 선정 기법이 수송법, 가중치 이용 결정, 손익 분기 분석 같은 걸 활용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입지 선정 기법이 주로 연관도 분석이나 통행량 분석을 하게 되고, 제조업의 경우는 입지 선정 시 기본 과정으로 입지가 비용의 중요한 결정 요소라는 점과 주요한 비용은 각 입지별로 파악이 가능하고 낮은 고객 접촉으로 비용이 중요하고 무형적 비용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지역 인구 통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상 지역에 대한 구매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 입지 선정 시 기본적인 가정은 입지가 수익을 결정한다는 점이고, 고객 접촉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며 비용은 특정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입지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업 계획을 검토해야 됩니다. 즉 사업의 성격과 입지 측면의 요구사항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 계획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상품과 시장에 대한 지향점이 어떤지, 틈새 시장이 있는지, 경쟁 우위는 어떤지, 전략 시장의 필수적인 특유 능력은 갖추고 있는 건지, 가능한 위험 부담 정도는 가능한지, 기존 경영 자원의 개발 및 할당 계획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입지 계획의 세 번째 단계는 가능한 입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입지를 사전에 탐색하고 후보지를 현장 방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얼터너티브, 대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반적인 입지 평가 기준을 참고로 해서 자사의 특유한 사항을 잘 반영한 기준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 전략의 마케팅 측면입니다. 경쟁적 군집화, 처음에 말한 대로 비교 쇼핑을 위한 인집의 군집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 함께 모여 있다거나, 자동차 중고시장이 함께 모여 있다거나, 의류 매장이 함께 모여 있다거나, 또는 술집이나 여관이나 골동품 상점 같은 경우도 비교적 경쟁적 군집화가 중요한 겁니다. 입지 전략 마케팅 측면의 두 번째는 포화 마케팅입니다. 여러 점포를 모두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입지하는 것을 포화 마케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중재자입니다. 제3자를 생산과 소비 사이에 위치시켜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의 인적 물적 이동을 대체하는 겁니다. 주로 이 방법으로는 정보 통신을 이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입지 결정 기법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가중치 이용법입니다. 다양한 입지 결정 기준을 열거해서 여기에 가중치를 두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점의 입지 결정에 가중치를 이용해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 입지와 B 입지가 있다고 하고 가중치가 30, 25, 20, 15, 10, 그래서 가중치는 전체에 더해서 100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상권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A 입지가 9고 B 입지가 6이니까 이것을 30을 곱해서 산정하면 되겠죠. 유동이나 거주 인구도 A 입지가 8이고 B 입지가 7이니까 이것을 25%의 가중치를 고려하면 될 것이고요. 교통 현황도 A 입지가 6이고 B 입지가 7이라고 하면 교통 현황이 20%니까 그걸 고려하면 될 것이고요. 통행량 구성도 A 입지 B 동일하게 6이지만
평행량 구성의 가중치는 15니까 이것을 곱해서 정하면 될 것이고요. 점포 형태는 A입지가 5이고 B입지가 8인데 점포 형태는 가중치가 10이니까 이것을 곱해서 정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을 곱해서 30%라는 것을 0.3을 곱해서 0.3 곱하기 9, 0.3 곱하기 6 해서 전부 다 곱한 걸 누적해서 두 점수가 높은 걸 택하면 좋은 입지라고 결정하는 방법이 가중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력 모델법입니다. 중력 모델은 본래 다수의 소매점에 공급하는 창고의 단일 입지를 위해서 개발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정 지역의 중심점을 찾아서 거리와 운반 물량의 측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비용은 거리에 비례한다고 가정합니다. 소매점 입지입니다. 소매점의 고객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점포의 규모와 입지 변수입니다. 서비스 시설의 매력도를 정할 수 있는 AIJ는 TIJ 람다 분의 SJ입니다. 여기서 SJ는 시설 J의 규모를 무엇으로 나누느냐? 고객 I가 시설 J까지 이동에 필요한 시간이 TIJ고 람다는 이동시간이 쇼핑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반영하는 파라미터인데 보통 할인점은 2, 편의점은 더 큰 값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AIJ가 서비스 시설의 매력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그 서비스 시설까지 가는 거리가 길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면 그 서비스 시설의 매력도가 커야 되겠죠. 서비스 시설의 매력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 서비스 시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수가 많고 또 구매하려고 하는 양이 많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동을 기꺼이 많은 시간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 고객이 특정 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PIJ라고 합니다. 그래서 PIJ는 앞에서 구한 그 SJ를 TIJ 람다로 나눈 것을 분자로 하고 분모는 그것을 전부 다 누적한 거 분의 어느 특정인 것 이게 바로 PIJ 고객이 I가 특정 시설 J를 이용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상품 계열에 대한 총 소비 지출은 EJK라고 해서 결국은 I지역의 소비자 수가 많아야 될 것이고 I지역 고객의 상품 계열 K에 대한 평균 지출 예산이 크고 또 전체를 다 누적한 것이 바로 EJK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상품 계열에 대한 총 소비 지출은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상점 J가 상품 계열 K 판매로부터 얻은 시장 점유율 MJK는 앞에서 구했던 특정 상품 계열에 대한 총 소비 지출을 분자로 하고 분모는 그 CI라고 하는 I지역의 소비자 수에다가 I지역 고객의 상품 계열 K에 대한 평균 지출 예산을 곱한 것을 누적한 것이 분모로 들어가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도시 내 6개 인구 밀집 지역이 있을 때 소방서의 대응 시간에 따른 입지 문제를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각 지역에서 타 지역까지 이동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응 시간을 최소 대응 시간 5분에서 최대 15분까지로 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소방서의 수와 입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소방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이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제 모든 지역을 전부 다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소방서의 수가 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대응 시간이 5분에서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갈수록 소방서의 숫자는 적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지금 각각 거리마다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 지역에 소방서가 위치하면 5분 내에 가능한 지역은 나와 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지금 5분을 초과하는 범위가 속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10분으로 늘면 가지역에 있는 경우에 다도 가능하고 나도 가능하고 다까지 가능한 거죠. 만약 15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라가 4분, 8분에서 12분 걸리니까 가나 다, 라까지가 가지역에 소방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소방서의 위치, 충족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응 시간을 고려해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 입지법입니다. 최대 서비스 거리 내 수요 포함 입지입니다. 최소한의 시설로 미리 규정된 최대 서비스 거리 내에 수요를 충족하는 시설 입지를 발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전체가 최대 이동거리 이내에서 보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몇 개의 보건소가 어느 곳에 입지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주로 창고나 소방서 입지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복수시설 입지법은 기존 시설의 네트워크 내에 입지하는 복수시설 입지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유통시설 입지나 신규 입지가 담당할 수요의 원천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시설의 입지의 경우는 잠정적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고객 선호도를 가정해서 각 시설에 작업 할당을 하게 되고 능력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고 근적 기준으로 추정해서 고객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시설의 입지입니다. 서비스 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 절차의 보강 내용을 보면 기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비스 유형, 시장 형태, 기업 규모, 소요 사이트의 수, 주요 입지 요인의 특징을 고려하고 전략적인 계획 차원에서 서비스 및 시장의 범위, 경쟁 요인, 핵심 역량, 투자 및 위험 수준, 자원의 개발과 배분 등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는데 타당성 분석에서는 경제적, 기술적, 운영적인 타당성을 분석하고 입지 요인 분석 및 평가에서는 목표나 주요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별, 필요성, 가중치, 잠재적으로 타당한 입지를 선정하게 되고 입지 대안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마지막에 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비스 시설의 입지 결정 영향 요인에는 입지 요인에는 소비시장, 즉 소비시장의 크기나 경쟁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인구는 노동력 공급이나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노동력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시설 부지는 시설 부지의 이용 가능성과 임차료 때문이고 고객의 접근성은 대중교통수단이나 주차장 확보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수송수단은 철도, 고속도로, 항공 등 수송수단의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고 수송비는 서비스 자재 조달과 배분 비용과 관련되어 있고 자재 조달은 납품업자 및 원자재 수급 시 근접성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 용수는 서비스 창출 요소이며 세금과 보조금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공공시설은 직원 복리 등 공공시설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되고 자연자원은 입지 결정의 환경적 요인이고 환경 등 규제 정도는 환경 경영 및 오염 규제 정도이며 기타로 사회문화적 여건과 생활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시설의 입지 결정의 경향입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환경은 도로, 전력, 공공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접근성, 도로, 주차시설 등 부수적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해야 됩니다. 숙련된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업무의 이해와 숙련의 수준, 고객 대응 기술이 높아야 좋은 노동력일 것이고 우수 노동력 공급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이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심리적 속성과 관련해서 근로자 의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입지 요인의 중요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와 관련해서는 주차장이나 건물이나 매력성과 관련되어 있고 소매는 적절한 주차시설, 교통량이 많은 지역, 소규모 노동집약적 서비스는 낮은 임대료, 대규모 서비스는 넓은 공간, 공공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시설 입지의 전략적인 요인입니다. 휘츠먼 교수가 얘기한 서비스 시설의 입지의 전략적 요인은 접근성, 가시성, 교통, 주차, 확장성, 주변 환경, 경쟁자, 그다음에 정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시설의 입지 선정과 특징과 관련해서 서비스 시설의 입지 결정 방법에는 입지 손익 분기 분석은 주로 입지 요인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서 생산 수량에 따라서 비용 그래프를 작성해서 다수 입지 후보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요소 분석 방법은 입지에 관련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으로 입지 요인별 점수 또는 가중 점수에서 후보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모형 이용 방법은 결국은 수송법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수송비만을 고려하는 경우에 수송 모형을 이용하게 됩니다. 고정비를 고려하는 경우는 믹스드 정수 계획법을 활용합니다. 유클리드 거리법은 시설과 수요지를 지도상의 좌표로 표시해서 좌표 사이의 거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소를 선정하는 방식이 유클리드 거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입지 손익 분기도표지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50가지 정도면 서비스 시설 A가 선호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100가지는 서비스 시설 B가 좋고, 생산량이 이제 100 이상이 되면 서비스 시설 C가 가장 좋은 거니까, 결국은 고정비를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생산량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고정비를 많이 투자하지만, 생산량이 적을 때는 고정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의 입지 경향입니다. 서비스 기업은 주로 근거리 입지를 선호합니다. 고객과 계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지역, 예를 들어서 20마일 내라든가. 노동력의 계속적인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동 회전이 큰 것만큼 결국은 서비스 기업은 노동력의 계속적인 확보가 유리한 곳이 좋고요. 고객의 접근 용이합니다. 유통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외식 서비스는 주차 시설이 잘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인터넷 서비스나 홈쇼핑은 정보 이용이나 접근이 용이해야 할 겁니다. 지점과 단일 서비스의 입지는, 지점 브랜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분산된 시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징이나 지점이 좋을 것이고, 통신이나 수송, 도매, 식당, 호텔 등에 해당이 됩니다. 단일 입지 싱글 로케이션은 본점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 접근성의 가치를 두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비라든가 건설, 공공서비스, 레저 산업이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시설의 입지 선정과 특징과 관련해서 서비스 기업의 입지 선정과 전략적인 특성을 보면 서비스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입지 결정의 방법이 다릅니다. 고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는 고객의 편의성이 중요되고 접근의 용이성, 시설 크기, 이동시간, 혐오시설, 주로 맥시민 크라이테리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최소 이용 거리를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시설이 이동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시설의 대기 장소를 결정해야 되고, 응급시설이거나 미니맥스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때는 최대 이용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의 입지의 전략적 특성과 관련해서 기존 입지 관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쟁적 군집화, 즉 주유소, 모델, 스낵식당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화하는 경우가 있고, 포화 마케팅은 도심지, 교통중심지에 동일 서비스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마케팅 중간재는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는 중간 유통 채널, 즉 신용카드, 인터넷 판매가 해당이 되고, 정보통신의 대체 역할로는 인터넷 뱅킹이나 보험, 웹에 의한 서비스 유통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